네, 지금까지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최종 선택 내일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옐런 부의장을 지명을 했고 FMC 의사록 공개 직후에는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자세한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죠. 네, 일단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의장으로 FED 차기 의장으로 현 부의장인 옐런 부총재를 지명을 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의회 인준을 받게 되면 내년 1월 물러나는 그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서 4년 임기에 연준 연준 의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첫 여성 의장이 될 전망인데요. 옐런 부총재의 별명이 매의 눈을 가진 비둘기입니다. 즉 시장에 대한 아주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비둘기파로 알려진 옐런 부의장이 의장직을 승계하게 됨으로써 버냉키 의장이 추진해왔던 정책, 즉 양적 완화 지속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연말 12월까지는 테이퍼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태인데요. 가장 큰 근거로는 그 옐런 부의장이 버냉키와 같이 양적 완화 정책의 근간을 잡은 인물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FED의 양적 완화 조치 자체를 시장이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옐런 부의장이 지명됐다는 소식 자체는 혼란스러운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뭐 긍정적으로 볼 수만 없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오늘 발표된 9월 FOMC 의사를 공개가 됐죠. 그런데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 자체는 양적 완화 조치의 규모 감축, 즉 출구 전략 자체를 연내는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 중반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옐런 부의장이 의장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매파적인 성격을 가진 연준 의원들, 즉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과 부딪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낙관은 좀 무조건적인 낙관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더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폐쇄에서 처음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즉 공화 민주 양당 그 대표 의원들을 그 백악관으로 불렀는데요. 특히 베이너 하원 의장과 켄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의회가 미 정부를 디폴트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즉 오바마 케어 이쪽에 대한 어떤 후퇴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당 간의 의견 조율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셧다운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정치의 난맥상이 좀 풀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17일로 예정되고 있는 정부 부채 한도 문제 자체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 쪽의 이슈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오늘 오전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5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 점이 주는 시사점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요인도 점검해볼까요? 일단 5개월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봤을 경우에. 특히 지난 7월 달에 4%로 전망을 했는데 결국 3개월 만에 내렸다는 자체로서는 한은이 너무 정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셧다운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의 지지부진함 이런 부분 자체가 얼른 글로벌적인 어떤 위험성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이 동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MF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향후 그 성장 전망치를 내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금리 동결에도 작용을 했다라고 김중수 총재도 그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당분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동결 쪽으로 갈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선방 성장률 자체가 2% 초반까지 크게 후퇴하지 않는 한 정책이나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채권 시장이 더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내년에는 오히려 추가 경정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작용할 것 같은데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만큼 너무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목해봐야 할 우리 시장의
주요 일정들도 함께 좀 살펴보고요. 증시 방향성에 대한 대응 전략,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 어찌됐든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된 그 네. 3,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10조가 넘는 10조 1천억 원 정도를 내세웠고요. SK하이닉스도 1조 1,5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더 많이 올라갔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2조 한 8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 4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데 초점을 일단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그 이슈들 자체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 긍정적으로 봉합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부분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시장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주를 지난 다음 주에 좀 어떤 글로벌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뭐 17일 날 말씀드린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마지노선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8일 날이 중국의 3, 4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의 3,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4, 4분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업체들 그다음에 또는 휴대폰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29일에 31일 날 있을 FOMC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한 2달 정도에 그걸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네. 앞서서 6일의 마감 전략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주들을 좀 실적이 좋을 거니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그 종목들도 좋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기가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다른 부분도 좀 제시를 해주시죠. 일단 뭐 조선주 쪽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뭐 드릴십이라든가 뭐 FLNG 같은 이런 구조물 쪽에 있어가지고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장 시장이 좋은 건 탕선 쪽입니다. 즉 벌크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쪽인데 여기 강점을 보이고 있던 중국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구조조정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들이 수혜를 입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BDI 지수 역시도 연초에 대비해서 한 193% 정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선주를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앞서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자체는 4, 4분기에 투자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쪽에 있어가지고 좀 지지분이었던 투자가 하반기에 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뭐 삼성의 갤럭시 라운드라고 그러죠. 이거 휘어진 휴대폰을 발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곧 LG전자 쪽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 중시되는 자체가 이제 표면에 붙이게 되는 어떤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전지 쪽이 될 것 같은데 LG화학 같은 케이스는 상당히 앞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케이블로 된 2차 전지도 개발을 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드웨어 쪽이 개발이 된다면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LG화학 같은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DSK 같은 종목들, 작은 종목이지만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런 관심 가질 만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조선주 반도체 장비주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